우리 이 팀하고 같이 공부할 때 초반에 그런 넌센스 퀴즈를 좀 했었죠. 예, 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 예. 예, 그 저기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있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파인애플, 예? 아니, 소하고 개하고, 파인애플, 어, 소하고 개하고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엇이냐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소개팅이라고 그랬어요, 예, 소개팅. 소개팅이라고 했죠. 근본쌤은 예, 소개팅이 생각났어요. 또, 다른 예. 분은요? 결혼하고 돈하고 보여주시고, 어, 에그머니, 근데 근본쌤 또 기억 많이 하신다. 에그머니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시가 음식, 다섯 명, 응? 응? 내시가 다섯 아, 명이 넷이, 이야기를 하고 넷이. 있어요. 내시가 다섯 명이 이야기하고 있고, 4시 5분이라고. 4시 5분. 맞아요. 그런 것도 했었어요. 혹시 음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예. 파스타, 네, 예, 파스타죠. 저는 그 파스타가 처음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파스타. 그래서 파하고 그 스타, 이 별 그림이 별, 있었죠. 예, 그걸 놓고서 이걸 보면서 뭘 떠올릴까 하는 거 했었고, 또 음식이라고 해서, 파인애플, 네네, 맞아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예, 파인애플도 아주 좋은 그런, 그, 뭐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그 위트라고 할까? 그런 거 있는 거였죠. 자, 그것처럼 오늘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했던 분이 그런 것들을 참 잘하셔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못됐어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하고, 이거 중지를 하고, 제가 만들어 놨던 그것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 이게 긴가 보군요. 만든 것도 그게 아닌가 보네. 지금 이거 보이세요? 아까랑 예, 똑같은가요? 예,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좀 제가 작성한 것이 있었는데, 어째 그게 안 보일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딴짓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떼가 죽었나? 떼가. 우와. 자, 이제 보이시죠? 옆에 막 여러 가지 없고 그냥 딱 한 장만 나와 있죠. 예, 네. 네네, 대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분이 만들었지만 이제 강의하느라고 쭉 만들었던 자료 중에 요거 첫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억력이 쑥쑥 붙는 우리의 좋은 넌센스 퀴즈라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1번 문 두드린 아이를 무엇이라 할까요? 5자로 하면 뭘까요? 문을 두드려요. 제가 무슨 소리가 나죠, 지금? 네. 똑똑,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똑똑한 아이, 네, 정림쌤 잘 맞추셨어요. 똑똑한 아이예요. 아이, 똑똑했죠? 똑똑한 아이. 자,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일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꾸물꾸물. 오, 김사원 선생님 잘 꾸물꾸물, 맞추셨어요. 꾸물꾸물. 네, 네, 정답입니다. 꾸물꾸물. 그 다음에 자, 깨가 죽으면 이건 너무 잘할 것 같아. 통깨, 응? 통깨, 통깨? 죽은 게 응. 죽은 참, 깨 정답. 죽은 깨, 자, 통깨는 글쎄, 통깨는 왜 죽었을까요? 죽은 죽으면 깨, 똥구멍에서 자, 우리 재미나게 이런 저기를 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잠시 그런 저기를 했는데, 다시 다른 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오늘 딴 거 막 저기 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또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좀 앞에 거를 좀 이렇게 그 리피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치매를 예방하고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소를 딱 이렇게 매칭시켜 가지고 기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장수하고 번호, 번호예요. 장소, 번호 번호와 장소.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0번부터 9번. 9번. 0번부터 99번까지. 즉, 개수로는 몇 개일까요? 100개. 100개. 네, 100개의 장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0번부터 99번까지 해서 서울의 강남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840번대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과일 10개 공부하는 거, 과일 10개 기억하는 거 했었죠. 자, 지금부터 네. 한번 해볼까요? 과일 10개. 제일 첫 번째가 네. 뭐였죠? 빵집, 빵집. 사과, 사과였었어요. 그 다음 두 네. 번째는 수박, 수박, 수박. 그 다음에 감, 밤. 감이었었죠. 그 다음에는 네. 포도, 응? 포도, 포도. 그 다음에는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그 다음에 딸기, 딸기. 그 다음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귤, 귤. 그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 이렇게 해서 10개 다 하셨네요. 오, 잘 네. 기억하셨어요. 지금 잘 생각나요? 파인애플,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대요?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음. 거예요? 아, 보고 하셨어요? 뭐, 어디 적어 놓으셨어요?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안 보고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자, 안 그러면 보고, 제가, 안 보고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응. 하얘져 갖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여러 번 해야지만 되는 그런 우리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자꾸 습관화돼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나.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번호하고 장소가 꼭 매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일 기억법에서는 번호하고 과일을 연상을 시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차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10개의 과일을. 그러면, 자, 0번부터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우리가 숫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이 1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0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번의 과일이 뭐예요? 사과, 사과, 0번은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죠? 빵집이에요. 빵집이었었어요. 근데 그 빵집은 과일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어떤 과일만 가지고 해요? 사과. 사과로만 그 빵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만들고 사과로만 재료를 해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그런 운영하는 집이 바로 그 빵 가게였는데 그 빵 가게의 주 재료는 사과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해당되는 과일은 뭘까요? 바나나예요. 네, 바나나, 바나나였어요. 자, 6번의 해시태그는 뭐죠? 062. 공유기였는데 이 공유기가 강남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점자 점자 도서관에 도서관, 점자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점자도서관은 그 맹인들을 위한 도서관이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점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 맹인이 그 점자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 자료를 찾느라고 거기를 갔는데 그 점자도서관 앞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바나나 껍질. 바나나가 떨어져갖고 바나나 껍질이 어때요? 미끄러워요. 미끄럽죠.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 하면은 그 바나나를 잘 기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팔도라면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과일이 뭐예요? 물 먹어요. 귤을 먹고 이제 그 후식으로 입가심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0개의 과일을 순서에 틀리지 않고 10개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꼭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영희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영감. 감이에요, 감. 감을 영감. 좋아하죠. 영희는 영감을 좋아해요. 영감, 땡감, 영감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하는 과일은요? 포도. 포도였었죠. 네, 그래서 구독 V센터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마징가제트 위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앞에 그 포도밭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3번에 해당되는 그 과일은 그 포도였었던 것을 말씀드렸죠. 자, 영구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무화과. 네, 무화과. 영구는 무화과. 제일 네.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할 때 0에서부터 네. 9번까지 순서로는 10번째인데 영구는 무화과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무화과 꽃이 안 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인데 그게 이제 무화과예요. 영구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무화과 할 때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그 다음에 꽃 화자예요. 근데 꽃이 없으면서 과일이 맺어지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른 과일처럼 크게 꽃이 저기 하진 않나 봐요. 그래서 그 명칭을 무화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과일 10개 기억한 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똑똑한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똑똑한 아이 맞추신 우리 경윤쌤 아주 잘 기억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먼저 시간에 배웠던 그런 부분들 다시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번 주에는 그냥 앞에 쭉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되짚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복습 겸 해서 저희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여기 뭐 얘기하는 거지? 하고 조금 난감하실 건데 좀 이제 지내면서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 기억법 처음에 접하다 보면 그런 좀 황당함 같은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40번째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면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만들어진 자리를 어쩔 수가 없어서. 자, 이 천리포 수목원은 몇 번이에요? 840번. 380번. 네, 840번인데 왜 840번이 됐을까요? 뱃사공. 여기 지금 온 이 수목원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밀러 박사. 밀러라는 민병가, 그런 민병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 예, 24군단 정보장교로 와가지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요. 그 이름을 민병가리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귀화하면서 이제 한국인이 된 거죠. 한국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 계속 이제 사시면서 여기 태안에 그 수목원을 민간으로는 최초의 그런 그 수목원을 해서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이죠. 자, 근데 그 민병갈이라고 하는 이 밀러 박사가 미국에서 뭐를 타고? 배를 타고 여기 온 것이죠. 실제로는 배를 타고 오시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840번이 지금 태안 천리프 수목원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40번은 어딜까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숭실대학교 기독교 기독교 백진영 박물관. 기념관이었죠. 예, 기독교 박물관이었죠. 자,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도 내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배를 네, 타고 배를 왔어요. 타고 오셨겠죠. 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이게 전파하고 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뭐랄까 저기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를 하여튼 그런 기념관을 성교. 박물관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40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기념관이었어요. 백진영 기념관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이 이름이 웅도.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전혀 이제 수측이 안 가지만 이 웅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유래를 보면 이 웅자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곰. 웅자라고 했죠. 곰. 그래서 이 섬의 형상이 마치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그 이름을 웅도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웅도 이 갯벌 체험에 막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막 그래갖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여기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미사일.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웅도 갯벌체 웅도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라고요? 841번. 841번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모든 것들이 다 막, 그 순식간에 막 여러 가지 행사가 파행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서울에서는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중앙대학교는 원래 그 유치원 그런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세워진 최초의 그런 그 학교인데 나중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하면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뭐랄까 영향력 있는 그런 대학인데 그 교육도 의학 뭐 이런 쪽으로 영향력 있는 대학인데 특히 교육 중에서도 유아교육 이쪽에 이제 그 창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이 있어요. 자, 그런 그 중앙대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몇 번이라고요? 41번이에요. 네. 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경기념관이라고 써있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여기에 이제 말이 써 있으니까 안경기념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은 그 조선시대 화가 안견을 기념해 갖고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견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 몽유도 원도. 원도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미술책에서 이렇게 봤던 그 아까 산수화 그런 부분인데 몽자가 아마 이게 꿈몽자일 거예요. 꿈에서 다니던 그런 적인 이렇게 무릉도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꿈과 같이 그렇게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곳이겠죠. 신선들이 눈이는 그래서 예전 그 옛날 그림에 이제 이런 부분들 산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런 그림을 잘 그린 사람으로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견이 바로 터산 출신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기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와서 공연을 할까요? 싸이가 와서 안견 기념관 이렇게 설립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개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싸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2번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원불교. 네, 원불교 건물이 있었죠. 이 원불교 건물이 특징은 보면 건물에 동그란 그 원 있죠. 네. 예,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앞에다가. 네. 예, 그 건물에 하여튼 원불교가 있는 곳은 다 그 동그란 그 원이 다 박혀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예, 본부 서울에 이제 그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도 이제 그렇게 건물에 붙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싸이가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싸이가 여기 와서 공연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산 버드랜드라고 돼 있어요. 버드랜드. 버드는 뭐예요? 새. 새죠, 새. 새. 우리가 이제 뭐 새, 버드, 꽃은 플라워,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런 단어들, 애기들이 우리가 한글 공부하듯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버드는 그래서 그 새들이 꼭 있는 그런 세상이란 얘기죠, 버드랜드는. 네. 근데 여기 서산하고 새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천수만. 네,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도록 해준 곳이 바로 이 버드랜드예요. 그래서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유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서산 버드랜드 옆에 또 가까이에는 간월암이라는 게 있어요. 간월암. 제가 여기에 쓰지는 못했는데 간월암은 무슨 뜻일까요? 예, 저 암자예요. 암자인데, 그러니까 큰 절은 우리가 보통 무슨 사 이러죠. 네. 동학사, 암동. 갑사, 뭐 이렇게 끝에다가 절사자를 목사. 붙이는데 그 사까지 못 가고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암자라고 그러죠. 암자. 그래서 무슨 암 이렇게 하는데 그 여기에 있는 간월암은 그 암자에서 보면 이렇게 뭐랄까 달이 사이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간월, 사이 간자에다가 달 월자 써서. 그래서 간월암 이렇게 했는데 그 간월암은 육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거기 그 육지하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그 다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는데 어떤 때 물이 많을 때는 못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물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어쨌든 물이 이제 빠졌을 때 공사를 했겠죠. 예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암자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자가 이제 간헐암인데, 이 서산 버드랜드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버드랜드는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43번. 예, 제주도에서 여기 관광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광 왔을까요? 4.3 사태 유족들.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에 4.3 사태 유족들이 이제 뭐 현충원도 가지만 여기에도 놀러 왔어요. 이제 놀러 왔다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버드랜드니까. 네. 현충원 같은 데는 뭐 참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주도 4.3 사태 그 유족들이 이쪽에 이제 관광을 온 거예요. 제주도도 섬이니까 뭐 여기랑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여기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천수만이 있고 버드랜드가 있기도 하고 또 간헐암 같은 그런 유명한 암자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4.3 사태 유족들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버드랜드는 몇 번이라고요? 843번. 그러면 서울에서는 4.3 사태 유족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네,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 국립현충원이었죠. 예. 우리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잖아요. 네. 예.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데 우리 지금 대전 충남 하면서 서산 태안하잖아요. 네. 대전 할 적에 이제 대전이 70번대거든요. 870번대. 70번대에서 여기 현충원도 나올 거예요. 국립현충원. 대전에 있는 현충원은 74번인데 어쨌든 그때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몇 번이라고요? 43번. 43번이요. 4.3 사태 유족들이 거기에 진짜 거기는 자기 그 뭐야 조상들을 참배하러 갔겠죠. 국민현충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서산 한우목장. 네, 서산 한우목장이에요. 여기 막 그 이렇게 언덕에 풀 저기에 막 이 그림이 다 이제 소들이 이렇게 쭉 떼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 보면 좀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약간 들었거든. 약간 벌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막 드론으로 아마 찍은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 서산에 이런 그 목장이 조성돼 갖고 여기서 이제 그 길러요 소들을. 여기에서 기른 그 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다고 하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조금 잘못 이용됐어요. 여기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여기가? 844번. 네, 44번이에요, 44번. 그러니까 44번은 어때요? 사약과 관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약을 먹이고 여기를 이 소를 기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한우 목장에 이제 사약을 이렇게 사약을 먹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를 여기서 기른다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우리가 좀 되바꿔서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산에 있는 한우 목장은 사약까지 먹이면서 이제 소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4번이 이제 서산 한우 목장이에요.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노량진. 노량진. 네, 노량진 한시장. 한시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이 그림만 보면 읍성. 읍성. 읍성이에요. 어디 읍성이에요? 해미 읍성이에요. 해미 읍성. 해미읍성. 해미 읍성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둘러서져 하고. 이게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도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그런 관광, 뭐랄까,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3대 읍성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미읍성이에요. 자, 여기에 해미읍성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오정이. 사오정이 나타났어요. 사오정. 해미읍성에서 막 이렇게 가장행렬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엉뚱한 캐릭터인 사오정이 나타나서 막 그 가장행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자, 여기 서산 해미읍성에 사오정이 나타난 곳이에요. 자, 서울에서는 사오정이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노량진. 고시학원. 고시학원. 아, 예, 고시학원 그 거리에 이게 사오정이 나타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들, 뭐 스커트 같은 거 뒤집으면서 막, 아이스 깨끼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엉뚱한 그런 동작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번호는 몇 번일까요? 846번. 예, 846번이에요. 자, 4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사육신. 사륙신이었죠? 사육신. 자, 사륙신들이 지금 뭐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 한서 유니버시티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스튜어디스 복장한 학생들, 또 파일럿 하는 그런 남학생들 복장이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 있죠. 자, 이 학교는 항공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교 자체 내에 활주로하고 비행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학교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항공의 업계를 갖다가 이 학교의 학생들과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한서대학교예요. 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46번. 네, 846번. 자, 그러면 서울에서 46번은 어디예요? 사육신공원. 네, 사육신공원이라 했죠. 사육신공원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하고 장소하고 꼭 같은 데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육신공원이었죠. 사육신공원. 네, 46번. 자, 두루는 무슨 구에 있어요? 동작구. 네, 동작구에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갈매기 날개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을 나래교라고 하는데 이 다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태안에 안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안흥하면은 굉장히 문화가 문물이 성행했고 뭐랄까 중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7번. 네, 847번. 사치스러운 여자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자, 서울에서 47번은 어딜까요? 보람의 공원. 네, 보람의 공원이었었어요. 자, 공군사관학교 그 자리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동을 했고 그 자리에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뭐 기억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조금 남아둔 거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원 이름을 보람의 공원이라고 했어요. 보람의 하면 우리가 공군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47번은 보람의 공원이었었고 여기 태안에서 47번은 안흥성이었다. 안흥항구다. 예. 그 다음에
48번. 48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사파리. 사파리예요. 어디에 사파리를 조성한 거예요? 안면도 주라기 네, 여기 박물관. 안면도 주라기 주라기 박물관에 박물관. 바로 사파리를 조성을 한 거죠. 자, 서울에서는 그 48번이 어딜까요? 지덕사. 네, 안면도. 지덕사. 그래갖고 양녕대군, 사찰. 사찰. 양녕대군 그 묘가 있는 묘가 곳이죠. 있어요. 네, 그 양녕대군 묘를 거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곳이 바로 지덕사였었죠. 사파리를 조성해갖고. 그러니까 그 양녕대군 묘를 지키는 곳에 이제 사찰도 세웠지만 거기에 동물들도 많이 다니는 거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야, 자,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이게 뭐냐? 자, 배청. 조개 껍질을 쌓아가지고 오랫동안 네. 쌓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무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화석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여기 전시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폐총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이 폐가 조개란 뜻이죠. 그리고 총은 무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장군총, 쌍용총 뭐 이렇게 총자 붙이잖아요. 그 총자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조개 껍질을 막 사람들이 먹고서 예전에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 조개 잡아먹고 그렇게 버렸는데 그 껍질이 한 곳에 이제 쭉 쌓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 무덤같이 커다랗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옮겨다가 잘라서 이제 옮겨다 놓은 것이 바로 폐총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런 그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폐총 박물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면도, 고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남. 그래서 고남 폐총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49. 네, 849번이라고 했어요. 자, 49하고 이 폐총 박물관하고 잘 연상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연상하셨어요? 49지. 죽은 사람. 폐총 박물관, 무덤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조개 껍질 하나를 딱 맞춰가지고, 야구선수가 딱 던진 거야. 그걸 겨냥해가지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49번. 네, 849번. 그러면 서울에서 49번은 어딜까요? 총신대학교? 네,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죠. 네, 총신대학교에서 거기가 그냥 49번이었었죠, 그쪽은. 자, 총신대학교 49번인 것도 어떻게 기억해요? 총을 쐈어요. 제가 그때 말도 안 됐지만 총 쏘는 거를 했었죠. 총 쏘는 거를. 그래서 사사구 해서 그거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좀 앞에 거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넌센스 퀴즈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횡설수설하는 게 참 많아요. 네, 여러분들 잘 그래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